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신나요 신나. 신나요? 네. 아까 이렇게 기를 모으고 있었어. 오늘 하루 딱 이렇게 터트리는 것 같은. 따라고. 왜 그렇게 소리 뭐 질러? 싼 거 뭐야? 냄새 나는 거. 아니 채팅창에도 계속 양치 얘기하는데 주중엔 닦는다고요. 주중엔 닦고. 주중엔 닦아요. 주중에 네. 하루 건너 닦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매일 만날 때는 가까우면 닦고 아니면 나같이 이렇게 있을 때 안 닦고 그럴 것 같아. 저희가 압니다. 두분 지켜줍시다. 어서 오세요. 네. 기자의 문제, 하차의 문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중엔 매일 닦아요. 주말엔 안 닦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야, 이게 시장이지. 이게 시장이지. 누가 금투세 얘기하냐? 반도체 얘기해야지. 그렇지? 맞죠. 에. 이게 시장이지. 네. 이게 시장이지 그러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지 하면 어때? 아, 이제 시작이라고요? 오, 3천까지? 예? 3천까지? 뭐 진검다리는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2.6%, 2662. 코스닥 2.5%, 778. 와. 아,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2.5%지? 아 오늘 말고 어.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 2.5에서 3% 사이 오른 적. 한 한 달 됐나? 7년 전 아닐까요? 체감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체감으로는 한 7년 전이라고. 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3.7%, 9.2%. 아 역시 민준앤거 터니까 가긴 가네. 그러네. 언제든 맞아. 가긴 가네요. 내가 내려가는구나 역시. 좋다 좋다. 와 하이닉스가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하이닉스 10%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18만 500원. 네. 모건 스탠리도 오늘 좀 사던데. 뭐야? 응? 모건 뭐야? 스탠리는 왔다 갔다 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셀리포트 내고 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바이리포트 사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오. 너무 나쁘다. 그거 진짜 나중에 나쁘다. 시간 되면 그 얘기도 해드릴게. 셀리포트도 나쁘지 사실. 왜냐면 던진 사람 있을 텐데 자기는 아, 싸게 줍잖아. 그게 더 나쁘지. 그러니까 바이리포트 나왔는데 자기네가 쓰고도 세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돌님께서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익 많이 나셔서 네. 또 이제 케이크 하나, 꽃 하나. 뭐 결혼기념일 뭐 해야 됩니까? 결혼 기념일에는 뭐 해야 되지? 그래도 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기념 아직 기념이 안 됐어. 전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군요. 기념일에는 뭔가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 행복하죠. 아닙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 오늘 그냥 헛소리 해도 분위기 다 좋네. 네, 막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신난 건 우리 보노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마음 고생 많았어요. 아니요. 아 근데 이제 아니, 어차피- 번호님 진짜 수익 나시면 제가 좋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다 좋지. 아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 좋지. 우리 좋아요? 그럼 좋지. 네, 그럼요. 방송이 편해지니까 좋죠. 그렇죠. 네. 아니 뭐가 축하드립니다. 좋아. 맞은 것보다 이게 좋은 거야. 뭐야? 아니 그동안 막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뷰를 가졌던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맞아. 제가 채팅을 다 보잖아요. 저 다 보죠. 여기서 한번 보고 난 집에 가서 한번 또 봐. 아 나 모니터링 1시간 다 하니까. 네, 이제 보노님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따가 좀 중점적으로 여쭤볼 건 오늘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샀을까? 마시면서. 플러스 보자, 네, 보자. 고맙습니다. 그만큼 많이 샀을까? 아. 플러스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다음 주는 또 징검다리로 이렇게 맞아 또 휴일돌이 있어서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러다가 또 내일 떨어지고 다음 주 아이. 떨어지고 다시 제발 제발 모건에 힘을 담아주세요. 모건에 12만 원까지 또 간다면 아 그러면은 또 이제 아이고.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에 대해서 연속성 그거 중요하죠. 좀 연속성.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일단 오늘 올랐으니까 네. 박수는 그렇지, 치되 그렇지. 좀 더 신중하게 일단 보노님의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감되나? 오늘 아직 안 됐구나.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이제 예상치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 오, 그럼 0.34나 더 오르는 건데 아마 삼전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4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상 호가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거 보셔야 되죠. 거래 대금이 조금씩 더 늘어나 주는지. 왜냐면 이제 많이 눌렸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사고 뭐 팔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선물과 딱 바뀌었으면은 아니지, 선물과 딱 바뀌어도 안 돼요. 선물과 바뀌고 선물 매수량이 지금 현재 현물 매수량이 2배 정도 딱 됐으면 정말 네.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매수 전환한 게 어디예요? 네, 그거에서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1.31%. 네.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일 종가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17%. 아까 이제 프리장 대이장 그때는 거의 19%막 이렇게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4%. 네.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뭐 이제 반도체 ETF도 막 3%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미국장에서 달려주면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들이 좀 몇 개 있죠. 21시 30분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 GDP 발표 봐야 되고, 파월 의장 얘기 들어야 되고요. 맞죠. 부의장 얘기 들어야 되고요. 네. 부의장 얘기까지 들었네. 제넛 옐런 장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장관도 얘기해. 또 나머지 FOMC 위원들 한 또 2명 정도 얘기 있고. 하필이면 와, 노물 산이 좀 왜 많긴 오늘 하네요. 해? 목요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하지. 월요일이었으면은 그냥 뭐 없으니까 쭉 월요일 갈 텐데. 화요일 그 눈대야. 너무 좋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건 스탠리가 잘 맞춰서 정말 단기간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뭐 언젠가 당연히 피카도 오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에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그 좋아졌으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까지 또 열심히 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눌렸던 거 좀 올라오는 흐름들만 나와줘도 상당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훈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전망이 바뀌었네요. 네, 전망이 원래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2500, 2750인데 좀 높였습니다. 2550, 2850. 금투세 연기를 전제로 하죠. 그걸 네.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어저께 사실은 우리 장 끝나고 저녁 때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그러니까 아예 폐지하는 게 낫는 거 아니냐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장난이 아닌데 좀 새말로 이제 그러니까 운명 그 어떤 정당의 운명까지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험한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연기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아마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아니죠.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그 효과 분명히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망에서 아까 마이크론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250, 2850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밑에 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말한 매크로가 완전히 클리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에서 한 100 정도 빼고 위에 한 200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15% 줄이는데 인도를 좀 줄일까 생각했는데 저같이 한 2년 전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예,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간 사람이 굳이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한 1, 2년 하는 거라면 그렇게 뺄 만큼의 무슨 이슈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덜 빠르게. 그래서 미국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산 걸 할 수 없고 더 안 사도 될 것 같고, 이게 현금이 부족하면 요것을 뺄 수도 있죠. 미국을 3%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요 위에 거,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상 봤을 때 4% 올려도 제일 많이 올리네요, 한국을. 비상 받았죠. 그래서 낮아서 이렇게 하면 한 48%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 정도가 대충 이렇게 미국하고 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너무 높긴 하지만은 그 현금하고 인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전효민님, 나들이님, 자동차님, 땡땡땡 가자 말씀해 주셨고요. 무지개님, 권종근님, 네. 비비미래님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감보노님, 복리님, 네. 윤상빈 형님은 또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명반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네. 지수가 보노님 들어왔나요? 네, 요들 들어왔습니다. 와, 2.9%. 우와. 2.5%. 이야, 이거 우와. 이렇게 해야지 맞지. 진짜. 보도님이 이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살 걸 이 소리 나온다고. 이게 맞아. 음. 이게 맞잖아. 그거 맞아요. 이거 진짜 상승이잖아. 이거 맞잖아. 아 이번엔 진짜요? 이건 진짜 상승. 네. 그러니까 가짜락의 그 반등. 진짜 진짜 상승의 상승. 초입. 음. 초입. 초입. 네. 오, 좋아. 와. 야, 맞춰줘. 오늘 잔칫날인데 왜 혼자 죽상하고 있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정상적이었으면은 2700도 갈 수도 있었어. 근처까지. 네. 어저께 초를 쳐가지고 제일 아쉬운 거는 어저께 고점에서 파신 분이지. 아니지. 고점에 판 게 아니고 저점에 파신 분들. 네. 오, 김민지님이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이 김민지가 누구? 역시 오. 그거부터 보시는군요. 그니까요. 이름부터 보는 거죠? 사진부터 보고 있어요. 사진부터 지금 보는 거야? 모든 시청자분들의 동등이 돼야 하는데 성킴님도 2,000원 보내주시면서 JYP 성킴 형 가만히 하셨습니다. 있어봐. 민지 누나가 먼저 3만 원 보냈잖아. 민지 누나 프로필 사진 봐봐봐 한번 지금. 저기요. 그 김민지님 본인인지 한번. 네. 근데 이 누나 이렇게 써 있네. 이 조합 사랑합니다. 특히 보노님. 좋다 말았네. 그럼 우리 민지님이 사랑하시는 보도님께 수영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에이, 들어야 돼? 네,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3만 원어치 빨리 드려. 형. 3만 원? 3만 시황. 원 최고 아니었어요? 3만 들어서 원. 주신 거 중에서? 네, 3만 원, 거의 5만 최고. 원. 네. 오케이, 시황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예상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때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한 1,2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지금 그 HDX 켜서 보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오전장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도 같이 좀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만 진짜 초를 안 치면 내일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훈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2,700까지 금방 올라갈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FOMC도 다 끝났고 해서 정말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설마 초를 치겠어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2671선 단박에 그냥 75포인트를 한 방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90% 참 오랜만에 네. 올라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이 떨어질 때 정말 열받게 하는데 올라갈 때 또 시원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빡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대금은 11조입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플러스 2.62%. 코스닥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6조 7천억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코스닥까지 같이 따라오는 걸 보면은 시황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물론 이유를 계속 찾아야 되겠지만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대거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물론 우리가 그게 직접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오늘만큼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들은 뷰는 오히려 이제는 금투세를 긍정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예를 하고 싶은데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 달이라고 하니까 시장에 실망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시장 쪽에서 한 달은 안 걸릴 거다. 곧 맞아요. 발표하겠다. 그게 어제 우리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나온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확실해지는 게 오히려 좀 애매하다고 남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유예 베팅하는 거의 100% 유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긍정 모멘텀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녹아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그럼요. 음. 아니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들은 게 오늘 저는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론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어저께 상당분을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여론을 이제 듣기 시작했구나라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 때문에 그게 원천 오르고 그리고 한 1.5% 올랐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한 1% 정도는 그게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러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오늘 상승 종목이 아닌 하락 중에서 의미 있는 하락 종목이 별로 없을걸요? 하락 그렇죠. 섹터가 그 자체는 단순히 반도체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거 한 거를 완전히 헛질하라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헛지랄. 알겠습니다. 쓸데없이. 오늘 상승 종목 750개, 하락 종목 140개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코스닥에서는 1,300개 대 300개. 압도적이죠. 네. 6대1이니까 7대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구가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크론과 10월 달로 넘어가는 타이밍과 날짜와. 그리고 그 금투세 어제 이제 하락했던 그런 부분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래도 조금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수급 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거래소에서 4,891억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들이 1조 2천억 팔았고요. 기관은 7,900억 들어왔는데 오늘은 선물이 1조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은 좀 같이 따라와 줄 만한 시장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모처럼 이제 바스켓으로 좀 던져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냥 시장 자체를 산 거죠.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모처럼 합해서 2천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그게 안 움직이다가 외국인도 1,7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평가가 들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반도체 다른 산업군들도 분명 좋았어요. 다른 것들 대장주들도 막 10% 올라가고 했는데도 지수가 안 움직였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티오잔, 막 유한양이 엄청 맞아요, 날라가도 맞아요. 지수가 큰 변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적으로는 정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얘기 많이 해서 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만큼 좀 덩어리가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장도 보세요. M7을 필두로 움직이면서 반도체 쪽이 움직이니까 미국도 지금 선물 자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에는 우리가 빼놓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왕따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랐을 때 딱 들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좋았습니다. 니케이도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2.9% 오른 건 좋은데 니케이도 오늘 2.79%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막 화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이 드디어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조금 그래도 동등하게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못 올랐잖아요. 아 좋다 형 네, 오늘 멘트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올라줘야 되고 수급이 좀 더 약해서 덜 갔다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만 좀만 받쳐줬으면 3% 이상도 됐습니다. 와 네, 형 그렇게 멘트 좋다. 그런가요? 민주 누나가 좋아할 만하다. 와 멘트가 기가 막히네. 3만 원. 아니 왜 여자가 걸려? 아니 왜냐면 저 멘트를 안 들었으면 오늘 이렇게 오른 거 가지고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 더 올라야 돼. 지금 그렇죠. 떨어질 때는 너무 더 많이 많이 떨어졌거든.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때 못 오르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눌려 있었었고 가스라이팅, 국장라이팅 당해버려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네.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오늘 워낙 좋긴 좋은데 밸류압은 실망한 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더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룸 중에서 아직 뭐 약간 빠진 퍼즐이 없진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다 채워진 게 아니니까 우리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만보다는 월등했지만 오늘 대만은 별로 안 올랐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대만은 0.5%. 이게 대만은 형편없는데 우리가 어저께 빠진 것 때문에 오늘 3% 오른 것 중에서 어제 빠진 거를 극복하고 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2,700에 가 있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속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시네. 네. 그럼 두 분 다 뭐 끝났나요? 거기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결국은 연속성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모르는 건가요?
저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모건 스탠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분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마이크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했고 열심히 다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실적 발표하고 진짜 이렇게 분봉 보시면 진짜 이렇게 썼었거든요. 한 9%가 한 방에 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맞구나. 그래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바꾸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한 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이게 안 좋게 보던 게 좋게 나왔고, 일단 무엇보다 블랙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신기루처럼 돼 있었던 상황인데, 또 모건 스탠리가 거기에서 좋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들도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제 2분기에서 4분기로 미뤄지니까 반도체 좀 오래 걸리나 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또 마이크론이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해줬던 게 PDF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PPT 아니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나 이런 거 안 팔린 줄 알았더니만 까보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 되돌림이 그래도 꽤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준다면 그래도 나스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뉴스 갖고 왔는데 오늘 또 대통령이 한 얘기를 또 해줬죠. 와, AI 3대 국가에 나왔습니다. 와. AI 3대 국가 나왔어요. 정책 얘긴데? 모멘텀. 대통령이- 기사 하나 나온 거 있어. 대통령이 AI 한 말씀하셨어.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2027년까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와. 대한골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 계속 어떻게 됐어? 들썩이잖아. 계속 갔죠. 아, 한동안 계속 갔잖아요. 그래.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선포하면 불안해. 뭐라고? 뭘 선포했다고요? 뭐 불안해. 3대 국가. AI 3대 국가. 3대 국가. 3대 강국으로 강국. 그냥 3대 국가로 국가가 아니야.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와. 얘기는- 이건 정책 모멘텀 탔네요. 정책 모멘텀 이야. 진짜. 이거 약간 지금 이 얘기는 좀 걸러 들으세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 결국 연속성 있다, 그런 모멘텀 있다, 네. 분위기 있다, 되돌림 나와야 된다, 더 간다 쪽으로 베팅. 근데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왔고 삼전은 왜 파는 거예요? 삼전이요?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게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 있어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영국기, 미국기가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일단 한번 다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부터는 그냥 이거 남아있는 수급 다 빠진다고 가정하고 그냥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게 일단은 이제 한 1조 전으로 남았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나온다고 일단 가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면 외국계 동향을 쭉 돌려보면은 한 2월달 초, 3월 초까지는 다 나왔어요, 물량이. 그리고 그 이전에 가격대에 산 거는 지금보다 가격대가 미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여파를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또 샀기 때문에 업황적으로 뭔가 불안해지는 게 엄청 강해지지만 않으면 저는 이제 거의 나올 만큼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10조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연속성에 관련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아까 한 방에 2,500, 알아들어. 2,500, 2,750에서 네. 2,500, 2,550, 2,850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거 올리는 거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릴까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여기 비중을 높이는데 미국도 높였지만 여기를 더 높였고 여기는 이미 꽉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은 보통 아무리 줄여도 10% 이내로 줄이지 않죠. 현금 있어야 되니까. 네네. 거의 맥스 현금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현금 그쵸? 진짜. 예, 그 가사에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인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인도 안 해. 그럼 이거 빵 만들고, 그렇죠? 이거 빵을 만들고 현금을 들이든 아니면 한국을 뭐 40%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채웠다 보니까 요게 한 20몇 프로 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합해서 이게 한 5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현금을 줄였다는 거하고 위를 올렸다는 거에서 그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 네. 정말 짧게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과연 몇 달 전에 고생하던 때랑 뭐가 달라진 걸까? 본질적으로. 아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금투세도 그대로고. 금투세도 그렇고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왜 지지고 볶고 몇 달 동안 왜 한 걸까? 그러니까 이게 네. 중간중간 매일매일 우리가 방송하고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 근데 금리 인하 한 것도 그때 두 가지 뷰가 있었잖아. 인하를 한 게 좋은 거다. 아니다. 나쁜 거다. 근데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하드랜딩, 그래서 소프트랜딩.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고 결정 난 거죠. 이미 그 결정 났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다우도 그렇고 다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좀 쫓아가려 했습니다만은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는 지금 연일 최고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를 미국이 했고 생각보다 과감히 했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루 이틀 등에 긍정적으로 다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중국이 부양 정책을 의지를 표명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게 외생적으로는 그 몇 개월 사이에 달린 게 뭐냐면 몇 개월 사이에 없었잖아요. 3개월 전에 이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실적이 조금 3분기는 좀 애매하다고 환율도 내려가고 하니까 피크나 아니면 반도체 약간 흔들리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8월 달에 그 초중반보다는 지금 안 올라온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레거드가 아직은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다 바뀐 거는 그거죠. 오케이. SB님도 일단 시작은 한 게 크기는 하지. 전반적인 큰 그럼요. 물줄기가 네.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건 네. 맞습니다. 보노님도 여기 코멘트 있어요? 이전과 지나고 나면 왜 지지고 볶고 했나 싶기도 하고. 개미 털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나고 나서 결과치를 보면 너무 쉬워요. 그때가 기였다라는 거 아는 거 쉽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구간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서워. 아예 안 보이지. 무섭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약간 자기만의 고집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거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지나고 나 보면 그 불과 1, 2주 전 때가 얼마나 기회처럼 지금 보여요. 이미 보면. 왜냐하면 오늘 분위기가 만약에 그렇게 변수가 없다라고 치고 무난하게만 지나가도 내일까지는 시장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벌써 그 가격대가 지수로 보면 다시 2,700이라니까요.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 2,400대도 한번 봤었어요. 그럼 벌써 지수 단으로만 해도 10몇 프로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건데 2배짜리 ETF 했으면 30%잖아요. 단기간에 1, 2주 만에 30% 거칠어 넣어서 30%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지나고 나면 좋은 기회는 많이 있는데 그 공포일 때는 정말 분위기도 좋지 않고 안 사고 싶은 그런 심리도 생기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 공포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때는 저는 웬만하면 언론을 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위기 따라서 되게 이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슈퍼사이클 나오면 고점에다 해서 파는 것처럼 반대로 이대로 어떡하냐 뭐 1900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는 또 우리가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배팅할 땐 해줄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은 다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 순간 맞춰도 좀 위에서 샀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때의 사례를 잘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마 이해가 되실 그러면 겁니다. 오늘도 지나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늘도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뭐 슬슬 올라가 왔는데? 근질근질한가 별로 보네. 근질근질해. 네, 올라가는 네. 국면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살 수는 있는데 그 이전 때만큼 많은 비중을 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강력하게 매수 외치는 거는 저는 위에서는 잘 사자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물렸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 코스피 PBR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또 종목별로 정말 이제 삼성이라는 과거 지표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2배 정도면 정말 낮은 가격이에요. 거의 거기서 다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배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지금 많이 못 담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성킴님이 아까 2,000원 네. 보내주셨는데 김민지님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JYP. JYP 요즘 분위기 엄청 좋아요. 이따가도 그 차트에 있을걸요? 그 상승 섹터에. 네, 5% 정도 올랐죠. 오. JYP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밸류업 됐나? 7% 오르고 그 밸류업 들어갔죠. 그 지수 안에. 어. JYP 들어갔죠. 7% 오르고 네. 그다음 좀 쉬다가 4% 오르고 오늘도 4% 오르고 와. 4% 올랐죠. 예. JYP가 흐름이 확실히 좀 잡혔다라고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사진 못 하겠어. 생각만 해요. 사진 못 하겠어. 근데 그때 안 판 거 정도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요? 그러니까 막 바닥일 때 안 판 거. 팔았는데요? 다 팔았어? JYP 팔았죠. 언제 팔았어요? 저는 내려가기 전에 팔았죠. 아. 10% 먹. 그럼 뭐 됐지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 저기로 가볼까요? 상승 섹터. 네. 네, 상승 섹터 보시면 뭐 오늘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이따가 본부장님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 변압기, 금융주는 어제 이제 밸류업 지수 포함되고 안 된 거 다 빠졌었는데 네. 오늘은 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3천당 제약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장중에 움직이긴 했지만 좀 윗꼬리를 다는 종목군들이 좀 꽤 있었고요. 오늘은 엔터는 전반적으로 훈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JYP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디스플레이나 CXL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엄청나게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오늘 정말 테마나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잔치였어 잔치. 진짜. 진짜. 네.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움직여, 업종 다 움직여. 거기다가 뭐 대형주 와. 움직여. 뭐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원래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 뭐 바이오 얘네는 좀 쉬나 했는데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또 다른 얘기 아닐까요? 그거는 아닌 게 2차 전지가 오늘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요. 현대차와 LFP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2차 전지는 이제 시장이 좋아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자동차 쪽과 연관되는 좀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거지 처음부터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모두 다 가려면 거래대금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에서는 주도주가 2개이기가 힘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13조 정도가 넘어가야 두 가지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좀 더 터져줘야 좀 긍정적이다. 지금 수준으로는 이렇게 특히나 반도체가 또 묵직하게 갈 때는 다른 데가 엄청 세게 가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 거 보면 대부분 소형주들이 많이 갔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쪽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260억을 또 던졌네요. 네, 팔았어요. 네.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그 한 달 전. 네, 한달 8월 전에. 23일하고 지금 8월 23일이 한 달 전이잖아요. 8월 26일이 그 오늘이니까 대충 8월 23일이 한 달 전인데 그때 대비했을 때 우리가 좀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때 대비해서 네. 우리가 반도체에서 그때 대비해서 안 빠지고 오른 종목은 딱 큰 거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안 빠진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리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자 보는님도 그걸 잘 들으세요. 주가가 리노공은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안정적이었죠. 네. 근데 사람 기억도 안 나죠. 엄청 맞은 하이닉스만 기억나죠. 그럼 하이닉스는 8월 23일하고 지금 한 거 어땠을까요? 빠져 있죠. 아니야.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8월 23일 내가 18만 5,500원입니다. 그래요. 오 지금 18만 900원. 그러네. 18만 900원. 그 전날 19만. 정확히 8월 26일부터 빠졌어요. 한때 그 미친놈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 그렇네. 괜찮겠지? 그렇네. 네. 미친놈이 장중에 한 10% 빠진 거잖아요. 네. 그 업계에 계신 제 선배님한테 은퇴하신 분도 있고 계신 분한테 그러더라고. 야 장렬아 분명히 바닥인 것 같은데 10% 빠지는 날 안 판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떨려가고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왜냐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왔다 갔다 해서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주가는 거의 비슷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거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얌전히 조용한 게 있어요. 과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하고 그게 또 펀더멘털로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 저도 반가워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지난주 딱 목요일 날 클로즈매 딱 여기서 이제 사도 된 것 같습니다. 바닥인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가 튀면은 몇 개 그 HBM 쪽하고 같이 그 한미반도체 얘기하는데 그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목표 주가가 1차적으로 왔긴 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그게 뭐 희열도 느끼고 하긴 좋은데 그래봤자 8월 23일 주가에 아직 안 갔어요. 오늘 이렇게 오르고도. 그런데 얌전히 조용히 간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포트에 어떤 게 편한지를 다시 한번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고 보면은 내려갈 때 내려갈 이유가 있었고요. 과하긴 했지만은 올라올 때 올라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온 거 반가워요.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바닥이 생각해서 원화인데 사실 어저께 바닥일까 콜을 하려는데 어저께 금투스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고 어떻게 했는데 아니었으면 사실 어저께 바닥이긴 했죠.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죠? 오늘 많이 올랐지만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네. 한 10% 빠져 있을 거예요. 네. 한 7만 원 정도. 네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려면은 거기까지 가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정상화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 장을 어땠느냐? 한 달 전에 2,700이었어요. 그러니까 30포인트, 1%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느 섹터가 어떻게 가느냐는 것은 순수하게 넘버로 확인될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고집이 있다 하지만 걔네들도 넘버가 확실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1조 다 팔면 들어오겠죠. 또는 아니면은 오늘 그 마이크론이 해준 것 중에서 뭐 나왔냐면은 가이던스를 확실하게 줬거든요. 삼성이 가이던스 확실히 주세요? 안 주죠. 에이, 재미없나 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이던스를 주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식으로 일단은 모멘텀이 더 필요한데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까가 그러니까 화두예요. 외국인이 파느냐 들어오느냐 것은 후행적으로 걔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외국인은 더 팔지 않고 멈추게 하거나 사들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부적인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뭐 한데 그거는 뭐 파월이 얘기하고 그거는 다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얘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가 반도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의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이던스에 힘을 주면 돼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내려왔어. 여러분 보세요.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뭐 모르지 이렇게 쪼려놓고 10조 초반이라고 얘기해놓고 삼성전자가 또 실제 다음 달에 나왔고 11조 3천 이렇게 나오면 또 서프라이즈 할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한 10조 5천억에서 10조 7천억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네. 10조 중후반. 그러면 얘는 좀 그 정도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하려면은 4분기는 3분기가 일시적인 거고 진짜 엔비디아 마이크론 똑같이 우리도 이게 회복되니까 네. 뭐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 13조 한 4, 5천억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던스를 조금 더 자신 있게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외국인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만 외국인 투자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여기서도 삼성전자의 IR이나 마케팅 그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잠정 실적이 언제죠? 다음 주 10월 다음 주인 줄 초였던 것 알았는데 같은데?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헷갈린 것 같아. 다음 주에 노는 날이 많아갖고. 네, 노는 날이 많아서 다음 주인지 변동 다다음 나올 주인지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김정일 본부장. 그래서 저는 왜 가만히 있었냐면 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저 보여주셨을 때 지수에 대한 레인지는 올리셨고 지금은 모멘텀을 잘 봐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간에서 모멘텀이 없는데 더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러면 지수 레인지는 왜 올리신 걸까? 여기서 좀 고민을 했던 건데. 반도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반도체는 대충 중립적으로 왔어요. 중립적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세게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2차 전지가 세게는 못 가지만 제약바이오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은 뭐 2,800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더 끌어가려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가이던스를 전달에 친절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마이크론처럼 1등인데 3등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 거 보면서 오늘 코멘트 나온 게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숫자 말고 회사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삼성도 그런 벤치마크를 해서 나올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올해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해외 투자가들을 해외 증권사,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 만나는 해외 NDR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내가 삼성이 아니니까. 또 나왔어. 내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가를 땡겨. 만나서 직접 만나고 하는 건 그렇죠. 있어서 내가 직접 하지 증권사 안 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것도 아마미의 해외 투자가나 해외 증권사들한테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아까 말한 IR이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점이고 이것을 근데 내가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네, 야, 넘어가야 그만해야겠다. 돼. 네네. 네. 그렇지는 않죠. 마무리만. 자기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뀐다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10월 말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네. 그때가 지때인데 한 달 내로 그런 게 나오거나 나올 수 있다 하면은 아마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전히 시장을 아웃퍼폼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 이젠 다 올라가는데 네. 그런 거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퀄 테스트 얘기 나오고 네. 컨콜에서 좋은 자신감 있는 얘기 나오면 좋은 여기서 가이던스 충분히 주고. 더 갈 수 있다. 삼전은 아직도 지금 맨 밑에 네.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왜- 끌면은 2850이나 마무리할게요, 이런 마무리. 쪽에 빨리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안 그러면 늦게 갈 수도 있지.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지님께서 민준이 가끔 깜짝 놀란다. 네. 정리하는 거 보면 진짜 명석하신 듯. 하지만 좋아하는 건 본원님인데. 너 조련 잘하네. 3만 원 보내려고 심한데 지금.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사실은 뭐 거의 전 섹터 테마가 다 올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사실 뭐 방산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방산 쪽 많이 빠지죠.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오늘 오른 종목이 많아서 한 1% 빠진 것도 좀 넣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화장품 쪽은 중국은 오늘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STO 쪽이 장중에 또 플러스 전환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빠져서 끝났고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휴전 뭐 일정 기간 휴전한다는 네, 얘기 좀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관련주들은 좀 급락을 오늘 했습니다. 방산 화장품 뭐 뒤에는 뭐 그렇고 방산 화장품은 또뭐 어제 쭉 오르더니. 갔었던 것도 네. 있고 방산도 지금 뭐 전고점 그 근처에서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나온 사실 거예요.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네.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로 가보면요. 오늘 HD현대엘렉트릭이 좀 올랐는데 업황 호조에서의 최대 수혜가 전망된다. 이거는 뭐 이제 수출 비중이나 또 미국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FN 가이드 굉장히 연상을 가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좀 모았는데 하한가가 거래 재개하고는 하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좀 뭐 어떻게 안 하신 분들은 또 한 방 또 맞아서 뭔가 신기루 잡듯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네오셈 쪽, CXL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기사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카원 디스플레이 이건 이따가 뉴스에 있는데 어쨌든 요 연관돼 있는 종목도 꽤 움직였고요. 그다음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5천억이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매입을 했다라는 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 양극재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들도 조금 움직였죠. 삼성 보픽 관련된 이슈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다가 이런 클린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각자 이제 또 뭐 이런 수주 공시 있는 기업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렇게 개별적인 이슈, 뭐 경영권 네. 분쟁이나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기업들도 잘 올라갔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FN 가이드는 오늘만 진짜 좀 하한가 진짜 슬프게 됐네. 그러게. 진짜. 남들 다 갔는데 네. 하락 종목 몇 개 없는데 거기 낑겨가지고 하한가. 근데 지수가 상한가 거의 갔잖아. 3% 올랐는데. 며칠 전에 상한가 갔으니까. 뭐 상한가 갔었으니까. 몇 번이야? 3번 갔는데? 4번인가? 알겠습니다. 자 뉴스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 이거 마이크론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요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어. AI 국가 총력전 선포한다. 좋다, 좋다. 기쁘세요? 네, 저 3대 말씀드립니까?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주재를 하셨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시킬 것이다. 국가 총력전이라는 단어까지 썼으면 그래도 뭔가 진짜. 정책적인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 라는- 웃어요? 라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아, 아니 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이제 오. 스스로 저는 기대되는데. 기대돼요? 왜냐면 기대돼요? 대왕고래도 지금까지 들썩이는데. 아 주가 측면에서 네, 주가 실제로 측면에서.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하시긴 하겠죠. 아니 주가 측면에서 기대될 주가 수 측면에서 있지. 너무 기대돼요. 예. 나머지 두 국가는 어디입니까? 3대 국가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국이지 뭐. 미국, 중국? 일단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미국 네. 중국이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 7위 정도 돼요. 5위가 그러면 7위 정도 돼요. 미국, 중국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3대 강국으로 낑긴다고? 고래들이랑 같이 놀아보겠다. 아. 어제 고래 제가 다 고래 밑에. 그림 들고 왔었잖아요. 오. 같이 춤추려고 하는. 춤추려는 거. 이야.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네. 요거 뭐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재 추진이 오늘 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자율주행 뭐 등등등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꽤 많이 움직였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있습니다. 오늘 요번 주에 지금 이제 게임 오늘까지가 메타 2024 우와. 그거예요. 메타 네. 2024고 이제 내일까지가 배터리 그리고 29일까지가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일정이 있었고 뭐 어떤 내용 나온지 봐야 된다라고 이 강조 좀 드렸었잖아요. 일정할 때. 그래서 오늘 메타에서 이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스마트 안경. 네, 안경. 오. 메타에서. 우리 그때 선글라스 판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비슷하. 센시블해? 근데 아마 무거울 거야. 그게 문제지. 그쵸. 예. 센시블에는 엄청 가벼운데. 센시블해 진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게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여기 렌즈 들어가면 절대적인 가격 무게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전 가장 큰 거야. 버전 하도 훨씬 제가 나아요. 이제 네. 비트 세이버 이렇게 막 했었는데 네, 좀 묵직하긴 해요. 묵직해. 근데 이 메타퀘스트 자체가 원래 이렇게 점유율이 꽤 높으니까 좀 이게 근데 진짜 한번 재밌긴 하거든요. 나는 저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2주 전에 네. 나온 뉴스는 네. 메타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비전 프로 안 팔리는 걸 보고 비전 프로가 지금 원래 목표한 거 지금 반도 못 팔았거든요. 그렇죠. 목표치에 거의 지금 뭐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반도 그러네.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메타가 보고 고퀄리티의 하이엔드 VR MR XR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연구를 철수한다. 오. 연구 개발 철수한다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AR 쪽으로 가벼운 안경 쪽으로 가는 건지 이거는 실용적인 어디로 거지.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실용적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거는 아직 스테이지가 아직 단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시그마는. 그래서 근데 저거는 그러면 컨텐츠가 있어?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원래 저기 뭐야 비전 프로도 컨텐츠가 없어서 지금 생태계가 안 커지는 건데 저건 컨텐츠가 있어?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저 기사에서 뭐 스마트폰 다음에는 이 디바이스다 하는데 이걸 진짜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쓸 쓸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무 투머치 갔어. 투머치예요, 그건?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면 될것 같아. 항상하면서 보면 돼. 저스 그냥 그래 이러면서 보면 그 돼. 기계에서 혁신이 되려면 네. 기존에 사람들이 안 갖고 있던 게 다 한 사람씩 갖게끔 되면 그게 혁신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처음에 이제 합쳐지면서 애플이 그래서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다 가는 거. 제가 로봇계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원숭이 이제 원숭이 로봇 이렇게 로봇 원숭이 네. 낸시랭 네.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모델은 정해져 있어. 삼성 그 로봇 고양이 낸시랭이라고 모델. 목에다 무조건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강아지, 뭐 AR, XR, 뭐 AI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좀 파생된 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오늘 진짜 잔치 분위기 네. 유쾌하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잔치집 AI 그림이 나올지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은요? 네, 바로 요겁니다. 네. 보시죠. 이건 뭐지? 태양. 와. 비치에 있네. 놀러 갔네요, 해변으로. 해변에 놀러 간 거. 비치. 근데 여기 이게 보면은 해가 떠 있잖아요. 네. 구름이 이렇게 덮어서 어두웠는데 구름이 이게 갇히고 있다. 쫙 버텨지면서 이제 드디어 타임인가 이러면서 이제 소들이 아주 즐겁게 먹을 거 먹으면서 콜라도 보노님이 먹고.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잔 쫙 마시면서. 햄버거도 있어? 다들 엄청 행복해 보이죠. 네. 눈, 코, 입이 다 이뻐 보입니다. 네. 원래 코카콜라는 곰이 마시는 건데 그렇죠? 곰이 이질적이네요. 소가 저렇게 코카콜라 한 잔 시원하게. 네. 오늘 뭔가 콜라 같은 장, 즐겨. 시원한 장, 시원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장이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창한 그 비치의 그림을 또 준비를 해주셨고 네. 김자효 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 그게 적당한 것이 적당한 이걸로 것이 합시다. 네. 이거 좀
금방 직관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제임스 로웰이라는 미국의 시인 정치가가 하신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Weed is no more than a flower in disguise라는 뜻인데요. 좀 어렵죠.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드는 뭐죠? 하나하나 이렇게. 위드. 대마? 대마초가 위드인데. 그렇게 보는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드가 대마초예요. 마리화나. 위는 마리화나. 그럼 그거는 네. 일반적 잡초를 위드라 그래. 잡초도 그치. 잡초도 위드. 보통 정상적인 사람 위드는 잡초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비정상적인 거야? 내 대마로 생각 안 한 게 내가 이상한 건가? 테니스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영문을 많이 찾아봤고 네, 위드가 미안합니다. 대마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이고 그래 미안합니다. 네. Anyway. 잡초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마 아니에요. 여기 대마 잡초. 잡초는 사실은 꽃이에요. 사실은 꽃이에요. 꽃의 한 종류일 수 있네요. 꽃이지. 그런데 숨겨져 있어. 위장한 거. 위장된 거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땐 꽃으로 안 보여. 숨겨져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를 딱 벌치면은 제대로 깔아서 보면은 그럼 플라워인데 네. 근데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진가가 드러나지고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거를 위드라고 합니다. 약간 대한민국의 그 장세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어떤 우리나라 장세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플라워인데 여건이 그지 같아 갖고 네. 이게 플라워가 아니고 위드라고 나쁜 위드라고 보여지는 거야. 근데 위드도 하나의 꽃이야. 그래서 이서 껍을 제대로 펼치면은 사실은 위드는 플라워다. 대한민국이 위드로 남을 것이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디스가이즈된 플라워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데니님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자. 뭐 내면의 그렇죠. 가치를 찾자. 네, 그런 의견. 근데 우리 가치가 있는 주식이겠지. 우리 장에 오늘 오른 게 이런 내면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 조금 오늘은 드러났다. 조금 드러났다. 그렇지. 디스가이즈 돼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장이 잡초처럼 보여. 저는 진짜 동의하는 잡초야, 게 잡초. 봐봐요. 지분 저 경영권 싸움 하니까 주가 제자리 찾아가잖아. 경영권 문제 끝나니까 다시 꼬라박아. 잡초로 다시 돌아가.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기 위해서 밸류와 근데 아까 위드가 여러 가지. 뭐라 그랬어요? 마약이라 그랬어요? 대마. 대마? 마리아나. 대마초. 그렇구나. 왜요? 아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왜 위드가 대마로도 되는가? 중독시키잖아. 중독시키니까 대한민국도 사람들 중독시키잖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 주식 시장 중독돼요. 어저께 막 다 떠나라고 하더니 말이야. 오늘 다 들어오라 그러고. 누가요? 장이 바뀌었잖아 하루 사이에. 우리가? 네, 그러니까 위드라고 디스가이즈 해가지고 클로징 베리. 클로징벨이 진짜 중독이야. 이상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자료를 좀 반도체 알려주실까요? 많이 얘기해서 뭐 특별히 많이 할 건 없는데 네. 뭐 아까 2차 전지도 돌아갔고 저기 조선도 이거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 그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됐을 때 가장 힘든 건 중국이고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건 석유화학, 철강이죠. 그죠? 오늘은 안 좋은데 엊그저께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빠르게 또 애널리스트가 눈치를 채가지고 리포트 하나 쓰셨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을 살 때래요. 네. 사실은 큰 사이클은 연초부터 돌았대. 그런 느낌이 없는데 하여튼 돌았다 그러고. 네. 근데 큰 사이클이 보통 한 5, 6년 만에 이렇게 온답니다. 2001년, 2008년, 2000 이렇게 크게. 석유화학 사이클. 네, 석유화학 사이클. 지난 20년을 보면은 20년이니까 한 사실은 사이클 뭐 내년도 이후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3년 다운 사이클 이후에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여기 한 세 가지야. 왜? 지난 4년간에 중국이 증설을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증설할 건 별로 없다. 공급이 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Should I go on? 하품했어?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웃었어요. 하품하길래. 오케이. 저는 정유학 좋아해요. 좋아해? 네. 진짜? 아니요. 그거 봐. 정유학 잘 모르겠어요. 뭐 나 잘 몰라. 폴리에틸렌 나도 근데 이런 일단 것들에. 중국이 뭐 한대니까 어쨌든 사이클이 상으로는 과거 테너라면 내년에 와야 되는데 네. 미리 앞당겨 증설을 해서 이제 증설할 게 별로 없다. 이분은 그런 얘기고요. 네. 이 고유가 되면 안 좋은데
석유화학 입장은 정유 말고 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고유가가 됐었는데 유가가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고금리면 이것도 수요가 위축되고 안 좋잖아요. 근데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네. 중국이 그래서 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에 좀 하나하나 꺼풀이 벗겨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기다릴 거 없고 올해 내에도 주가가 많이 안 갔으면 사이클상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이게 뭐 3개월 한 번씩 리스타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업이 되는 게 10월 달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은 거지. 큰 사이클에서 생각보다 큰 사이클이 과거에 낮아지고 다시 올라갈 사이클에 소사이클의 리스타킹 다시 이런 개념이 4, 4분기부터 되니까 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단 너무 기대를 하지 말해. 중국이 좋아진 것도 좋은데 과거처럼 중국의 수요가 우리한테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초를 쳤어. 왜? 중국이 자금률, 필요한 석유화학을 스스로 하는 반도체 자급처럼 그것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 얘기 했거든요.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석유화학 아예 몰라요. 네. 무지랭이 입장에서 막 나도 궁금해서. 비슷해. 그래요? 질문을 어디다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아시면 알려주세요. 허공이. 봐봐. 네. 중국이 원래는 건전지나 뭐 가발 만들고 뭐 공산품 약간 경공품 만들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IT 고부가 가치 제품을 네. 만들기로 수준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서 올라왔죠. 화학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이 이쪽 화학보다 제품적으로 품질적으로 앞선 화학을 우리가 조금 중국에 팔고 그렇지. 있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저 화학 기술도 올라왔을 거란 올라왔지. 말이에요. 중국이 경기 부양에서 경기 사이클이 올라왔어. 그럼 우리가 원래는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도 화학 제품이 다양화됐고 거기도 품질도 올라갔어. 그럼 뭐하러 우리나라 화학 제품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써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그래서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읽고는 알겠는데 나도 그 생각 동시에 했거든.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자금률 상향 목표를 감안하면 수요 회복이 오더라도 한국이 과거처럼 안정했지만 비중 확대 개연성이 높지 않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면서 글 적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인도 시장이 있다. 앞에서 중국 얘기해놓고 뒤에 이제 인도로 가요? 여기 막 적었어요. 여기 아주 길게 적었어. 막 적어놓고 한 반 페이지 해놓고 결국은 인도 시장이 인도는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갈 것 같다. 이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쪽에 그런 쪽에 관련이 되거나 계획이 있거나 이미 들어간 종목들이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는데 반도체처럼 하여튼 그런 거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좀 크게 시세가 장이 좀 올라간 다음에 아니면 이거 중국에 약간 시들어질 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네. 우리나라 거 살까? 중국 거 사지 않을까? 중국게 조금 더 싸면서도 품질이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을까?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의 수요층은? 근데 그거 근데 내가 디테일 인도와 중국의 그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거기가 포인트 아닐까요? 인도랑 중국의 똑똑하다. 맞네. 지금 정치학 다른 좀안 것도 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대만에 중국이 탈퇴해서 인도로 많이 가잖아요. 뭐 IT나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사실 중국하고 인도하고 알게 모르게 경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먼저 인도가 막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뭐 아니, 하셔야 됐어요. 됩니까? 네. 석유화학과 그런 시클리컬한 그런 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 냄새 나는 그런 철강서도 포함해서. 네, 그 연기 냄새 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굴뚝주. 시클리컬, 굴뚝주.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옵니까? 뭐 오긴 오겠죠. 그 얘기는 네. 우박이 한번 오긴 올까요? 약간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폭염이 올까요? 이랬는데 갑자기 뭐 빙하기가 됐어. 이러면 약간 완전 이게 변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럴 때 우리 주식시장 오래 있었으니까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때는 굴뚝주 한번 확 하고 막 이렇게 대세 사이클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치면 요즘 그런 큰 사이클이 올 거냐고 본다면은 그 정도 크기로 온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인도를 얘기하지만 그게 중국을 바로 대체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니까. 하지만 기대치가 확 내쳐졌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올라올 타이밍에 계기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또는 안 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백정옥님께서 네. 석유화학 호재 떴다. 명행이 심드렁해함. 이게 굉장하네. 찐 호재네요. 샀다가 팔아야 오전데.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사봐. 일단 사봐. 네? 사봐. 석유화학이요?
아 석유화학은 진짜 못 사겠어요. 와 이거 그냥 얘기만 들어도 사실 하품 나와. 아까 하품할 때 나도 참았거든. 누가 누나 하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콸콸콸로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또 재미난 종목들이 그리고 고민 많고 사연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볼까요?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이 종목을 올립니다. 종목은 HMM. 평단은 18,973원이고요. 비중은 6%입니다. 상하이 지수 언급을 할 때 담고 탈출을 못했습니다. 민트 세력 타고 탈출하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도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종목 실적부터 봤더니 분기 실적이 쭉쭉쭉 올라가는 게 오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예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더니 처참하더라고요. 너무 전년에 비해서 안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리포트들 살펴보시면은 일단 좀 내용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운임 지수랑 실적의 차이가 있고 기대치를 하회했고 뭐 SCFI 하락세 3분기 실적은 어떨까 이런 의문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호불호가 산재하고 있다. 하지만 저 아래 삼성증권에서만 좀 긍정적인 일시적인 페이스 조절일 뿐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요거를 봤는데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호황기에 해운사들이 쌓은 총알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급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단기로만 좀 봐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로는 정말 좋을까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담고 있고요. 진짜 좋다. 진짜 좋죠. 그리고 일봉 차트 보여주시면은 보여주세요. 와.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바로 주봉 안 보고 월봉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장인데 수렴해가지고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단기적으로는 좋겠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HMM 잘 모르겠다. 네. 왜 잘 모르겠다요? 결론이?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간다. 네. 저도 사실 아까 그 석유화학 말씀하셨지만 비슷해요? 비선호 업종들이 꽤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해운이거든요. 음. 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모르겠어.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퇴근길 라이브 첫 진행을 하는 첫날 네. 해운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이 나왔습니다. 네네. 난 진짜 순수하게 보노 형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거 해운은 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 전국을 찔렀네. 그랬더니만 그런 애널리스트 사람이지. 분이 진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커버한 지 좀-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좀 잘 했어야지. 나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는 아니, 거야. 왜 사 이걸? 이거 저기 회원을 사는 사람들의 그 핵심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좀 그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진행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매력적일 때 있었어요. 지금 있었죠. 흠슬라 얘기해 주시는데 흠슬라. 저도 그때는 막 그렇죠. 하고 싶어 그렇죠. 죽겠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아하. 알겠습니다. 보노님 이거 왜 사요?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저는 근데 네. 그 해운을 좋게 봅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소외가 많이 되는 산업군이어서 좀 더디게 올라가는 거지. 얘가 만약에 반도체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으면은 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미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이렇게 뭐 리포트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해도 지금 쌉니다. 지금 싼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적도 2분기에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SCFI 지수가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운임 계약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작년 대비했을 땐 2배 이상 위에요. 근데 지금 파업이라든지 물동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SCFI 지수가 좀 옆으로 횡보만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펀더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조선업
조선업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으로 돌아서는 흐름, 월봉상으로 그냥 차트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뭔가 이런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네. 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옛날처럼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사두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운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해운 쪽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STX 그린 로지스나 아니면은 흥하해운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운임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뭐 HM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단기로는 보시면 안 돼요. 단기로 보시면 좀 답답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큰 박스권을 아직 돌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안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치로 들어가면은 정말 입에서 욕 튀어나올 수 있고요. 분할로 이제 기간 좀 잡아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장기뷰를 가진 분들만 보시는 거지 단기로나 이제 뭐 약간 좀 갈매기 차트도 나오고 좀 어떻게 좀 이게 좀 파업도 있고 하니까 좀 가볼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흥하해운이나 그런 테마성 있고 수급이 잘 쏠린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리포트랑은 좀 다르네요. 리포트는 오히려 단기만 보고 장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얘기가 자꾸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이 발주가 많이 들어가니 네. 앞으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해운 쪽에는 발목을 잡는 요소로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 IMO 2020에서 그 황산화물부터 이제 괴롭히긴 했지만 50년까지 정말 엄청난 그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꿔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 LNG선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무탄소로 가는 암모니아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서 물동량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배는 이렇게 계속 건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배는 늘어났는데 또네 이거 물동량 없으면 어떡할 약간 요런 그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지금 그쪽으로 이제 공장도 개설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소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랑 비슷한 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해운 좀 장기로 이 포트를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좀 해놓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좀 보신다면은 저는 해운은 지금 자리, 지금 위치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2만 원까지도 2만 원, 2만 1천 원까지도 사신 분들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3만 원이면 좀 모르겠지만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저는 뭐 큰 박스로 보면은 거기도 매수 상단이기 때문에 요 위아래 상하단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사셨어도 좀 모아 가신다면은 평단 떨어지고 해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한테 말 시키고 MC가 기지개를 켜네. 아니요. 여기 팔이 아파가지고. 네. 팔이 아파. 네 알겠습니다. 팔이 아파서 잠깐 켰어요.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코멘트 이게 해주시죠. 사장님이 네. 아주 중요한 무슨 미팅을 하셨네요. 오. 이게 보신 분이 아실 것 같은데 9월 10일 날 9월 10일. 김경배 사장님이 얘는 연구체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상환하는 거, 조기 상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핵심이 아니었고 장기,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셨나 봐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그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채권 단위 변수고 주식은 어떻게 변환하고 내년 4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거 믿는 분들은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그 다음은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9월 10일이면 딱 보름 됐잖아요. 보름 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급이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믿음을 주셨는지 일단 이상하게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여긴 특별히 얘기된 거 없다고 하는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비치긴 했어요. 지금은 뭐 연말까지는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은 조금 걱정이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좀 걱정이다라고 이게 보수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지만 기사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기네 그 연구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올해 11월하고 4월 달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연말까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걸 계산해보면 주가는 저도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조금 터프할 것 같아. 지금은 싸. 그러면 샀어. 네. 그래서 모으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들어간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기적으로 해서 바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뭐 시황이 갑자기 확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게
윈도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정도. 지금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HMM 사실 보노님 요거 난이도가 좀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시는 일단 분은 장기로 못하지.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알지. 힘든 작업이다. 네. 3개월, 6개월 쉽지 않죠. 네. 아 오늘 그 윤재님이 그거 PPL 해달라 그랬는데 까먹었네. 뭐예요? 차지기. 차지기 카톡 받았지. 아니요. 안 받았어요? 전 안 받았어요. 차지기. 루테인이 네. 완판됐대요. 예. 근데 차지기만 남았는데 네. 차지기를 나도 이거 PPL 하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네. 차지기 모르잖아요. 차지기 좀 루테인은 생소해요. 알지. 그러니까 맞아. 이름을 딱 루테인은 들었을 때 알지. 와닿지가 않아. 뭔지가. 그래서 차지기가 가격이. 루테인보다 더 고급 성분으로 고급스럽다. 굉장히 잘 눈 피로에 좋은 거를 만든 아. 건데 이게 일본 식물이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뭐 유명하지 않은가 봐. 그래서 아. 내가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쨌든 차지기가 조금 그 먹는 남았습니다. 네네 식물이요. 식물? 먹는 거. 먹고 먹을수록 네. 효과가 있으니까 네. 계속 찾게 되는 차지기. 차지기. 아, 내 차지기 어디 있지? 써야 계속 되는데. 차지기. 아, 아 근데 쑥스러워서. 주식할 때 쑥스러웠어. 끝났어. 주식할 때 눈 아프니까 차지기 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많이 차지기. 많이 차지기. 링크 맞아요. 올려드릴게요. 피디 링크.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링크 안 올려줘? 이거 팔아야지. 우리 빨리 털고 가야 돼요. 이거 링크 많이 올려주세요. 차지기. 빨리 찾게 해줘. 차지기. 알겠습니다. 안 되나?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네. 하겠고요. 네. 아, 남은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아침에 금요일 날 파이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오프닝 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